몸통하고 꼬리 부분에 생기면 대개 그 주변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황달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혹이 많이 커져서 이게 뭐 주변 장기를 누른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겨야 진단이 되기 때문에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생기는 암은 비교적 늦게 발견이 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에 대한 편견과 속설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췌장암을 선고받고 부랴부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암담의 씨. 지금으로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췌장암 수술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갈등하는데 여보, 나 수술 안 받을래. 무슨 소리예요? 췌장암 수술 받아도 별 수 없대. 여보. 췌장암은 수술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자, 이 췌장암은 수술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췌장암인데 본인이 수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술 거부하시는 경우의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췌장암 하면은 수술, 어떤 치료 이런 걸 받아도 소용이 없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오시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발견이 되신 분들 5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나 아무 치료도 안 받겠다. 수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을 안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췌장암은 수술이 별 도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편견과 속설이었는데 오늘 주제가 췌장암 희망 찾기잖아요. 당연히 X죠, 교수님. 네, 저는 수술이 도움이 안 된다는 당연히 X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췌장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돼서 오시면 췌장암 수술 받으실 수 있으면 네. 행운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이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대개 한 100분 진단이 되면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가 네. 수술을 할 상태에서 발견이 되시고요. 나머지 75분 정도는 뭐 간으로 또 폐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큰 혈관들을 침범한다든지 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네. 발견이 되시거든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신 분이 수술만 하면 다 잘 사시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수술이 잘 된 경우에도 췌장암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재발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수술을 안 하시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셨을 때 대개 생존 기간이 뭐 길게는 한 1년 반, 1년 반 정도를 사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서 치료가 잘 된 분들은 5년 생존율이 한 10% 전후, 7 내지 15%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5년 이상 사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수술할 수 있을 때 발견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이제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항암 치료, 그다음 방사선 치료 등을 수술한 환자분한테 더 해서 어떻게 재발률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췌장암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예,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제를 완전하게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주변에 큰 혈관들을 이렇게 침범한 경우 그런 거를 국소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간이나 폐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가 전신 상태가 아주 항암 치료를 이겨낼 만한 상태가 되시면 네.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그런 방법이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췌장암이 정말 까다로운 암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할 암은 아니라는 거, 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췌장암에 대한 속설과 편견 세 번째 뭔지 알아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췌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암담 씨. 퇴원 후 집에서 몸을 추스르는 상황. 여보, 식사하세요.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수술이 잘못된 건가? 수술 후 반복되는 등과 배의 통증과 극심한 소화불량. 수술 후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데 여보, 왜 그래요? 췌장암은 수술 후에도 각종 합병증에 시달린다? 아유, 재현 화면이긴 한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췌장암이 원래도 많이 아픈 암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수술 후에도 뭐 잘 드시지 못하고 저렇게 뭐 통증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네. 들은 것 같은데 과연 맞는지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췌장암은 수술 후에도 각종 합병증에 시달린다. 과연 O일지 X일지요. OX의 중간쯤 된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X 쪽에 가깝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모인데 X에 조금 가까운 네. 세모.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긴 췌장암을 수술을 할 때 제거되는 부위가 저렇게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거죠, 원래? 네. 예. 거의 있어야 되는데. 쓸개, 담도의 아랫부분, 예. 12지장 전부, 췌장의 머릿부분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없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담즙도 내려가서 소화를 해야 되고 췌장액도 내려가서 소화를 해야 되고 음식도 내려가야 되니까 네. 이제 남은 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연결을 하는 거네요. 예, 췌두 12지장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췌장하고 소장, 담도와 소장, 그 다음에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이런 많은 문합 부분이 생기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가끔 이제 가스, 방귀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생기지만 췌두 12지장 절제술 후에 합병증의 발생률은 아직까지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한 30% 급성 수술 직후에요. 그렇지만 이 기간을 잘 지내고 나면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꼬리 부분에 생기는 병은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췌두 12지장 절제술에 비해서 수술의 어떤 소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덜 발생한다, 네. 덜 위험한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췌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소화에 관계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렇게 절제를 하고 나면 당연히 또 당뇨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췌장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 췌장을 전부 절제하고 나면 당연히 당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요. 네. 근데 아까 보신 이 췌두 12지장 절제술, 머리 부분에 있는 병을 수술을 했을 때는 췌장의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되는데 되게 많게는 한 60% 가까운 50-60%의 췌장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췌장은 한 40%, 30% 정도가 남아 있으면 당 조절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췌장을 가진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원래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췌장의 염증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췌두 12지장 절제술을 했을 때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한 30% 가까이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췌미부, 몸통하고 꼬리 부분을 절제하는 경우는 나가는 제거되는 볼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생기는데요. 그래도 오랜 기간 관찰을 하다 보면 한 8 내지 10% 정도에서는 당뇨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췌장